안녕하세요, 리얼릿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하이브리드 CPU가 탑재된 모바일 PC 갤럭시북 S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올해 초에 ARM 기반의 갤럭시북 S를 리뷰하면서 가볍게 사용하기엔 좋지만 호환성 문제로 인해 여러 제한점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사용 측면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인텔 CPU를 장착해서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외관상 디자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11.8mm의 초슬림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펜리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전 버전을 처음 개봉했을 때도 느꼈던 점이지만 갤럭시북 S는 컴팩트한 느낌이 정말 강합니다. 무게가 950g인데 가벼우면서 얇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3인치급 노트북 중에서는 휴대성이 거의 최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을 좀 다루기에 앞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되는지 좀 타겟층을 정해보면 게임이나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 등을 좀 헤비하게 돌릴 목적이라면 갤럭시북 S는 그렇게 어울리는 노트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슬림함과 휴대성의 강점이 있고 LTE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깥에 자주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며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리서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기타 메신저처럼 라이트하게 사용할 목적이라면 되게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즉 헤비한 사용은 어울리지 않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요. 양쪽으로 USB-C 포트가 2개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평소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연결해서 충전해주면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무선 마우스를 연결해야 한다거나 다른 USB 장치를 연결하려면 USB-C 허브를 사용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살짝 번거롭긴 한데 요즘 슬림하게 나오는 랩탑들도 다 허브 사용을 감안하고 있어서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스펙상으로도 이전 버전과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지만 하나 큰 차이가 있다면 ARM 기반이 아닌 인텔 하이브리드 CPU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갤럭시북 S뿐만 아니라 ARM 기반의 제품들은 아직까지 호환성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갤럭시북 S도 초기에 ARM 기반으로 출시됐을 때 반쪽짜리 테스트성 제품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렸거든요. 그래서인지 다시 인텔 CPU를 넣으면서 실용적인 측면, 호환 이슈를 다시 없앴습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 CPU라고 해서 일반 인텔 CPU와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고요.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의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면서 아웃도어 모드를 실행하면 최대 600니트 밝기까지 세팅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외부에서 약간 햇빛이 드는 자리에 앉았을 때 유용할 것 같고 터치스크린은 마우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편한 사용자 경험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면서 배터리는 스펙상으로는 비디오 연속 재생을 기준으로 17시간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1시간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딱 10% 정도 소모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텔 CPU라서 ARM 기반의 환경보다는 배터리 효율이 약간은 떨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넉넉 잡고 8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키보드 타건은 그냥 무난하고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같이 있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만카돈 스피커가 양쪽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들어가서 사운드 퀄리티는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슬림한 디자인을 염두에 봤을 때 개인적으로 소리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특징을 정말 가볍게 언급해봤는데 모바일 PC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가장 핵심은 LTE 데이터, 모바일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유심과 다른 전용 유심을 구매해서 넣어주거나 데이터 쉐어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매번 노트북을 켤 때마다 와이파이를 찾거나 테더링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외부에서 장소에 제약 없이 인터넷 접근이 항상 가능하니까 그만큼 편의성은 따라오겠죠. 구매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 구매를 해도 되는데요. KT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모바일 요금제 중에서 일부 높은 요금제에 대해서는 부가 서비스로 추가 1회선에 대해 스마트 기기 요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갤럭시북 S에도 슈퍼체인지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24개월이 지나고 기기를 반납한 뒤에 새로 출시되는 노트북으로 교환
교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북 S 가격의 5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S 개통 후에 7일 이내에 가입해야 되면서 매월마다 슈퍼체인지 프로그램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2년 뒤 보상도 받으면서 새로운 노트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본인에게 잘 맞을지 도움이 될지 고려해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텔 하이브리드 CPU가 탑재된 모바일 PC 갤럭시북 S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KT 요금제와 관련된 정보도 짧게 전달해 봤는데요. 헤비한 사용보다는 자주 이동하면서 가볍게 사용할 목적으로 어울리는 제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